그러면 대나무 숲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아직 시작 안 했나요? 이거는 이제 어제 거 AS. AS. 아, 그렇군요. 네. 이 바이든 또 바이언께서 네. 백악관에서 이제 국제 여성의 날 이벤트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군 장성 두 분이 여성인데 이제 별을 달게 됐거든. 네, 그분들을 모셔놓고 이제 치아 얘기를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기자회견 도중에 국방장관이란 그 직위하고, 그러니까 국방장관의 직위와 제임스 오스틴이라는 국방장관 이름을 까먹어 버린 거야. 그래서 계속 버벅댄 거예요. 송 작가 방송하듯이. 그 누구죠? 그 장관? 네, 장관님이 참 수고가 많으세요. 뭐 이러고 이제 버벅댄 거야. 그리고 나서 말하자면 끝까지 제임스 오스틴의 이름을 얘기를 못했어요. 못한 상황에서 이제 끝났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카메라 앞쪽으로 나가다가 뒤에서 카멜라가 불러서 네, 뒤쪽으로 퇴장을 하는 해프닝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진짜 안 맑아요. 심하게 안 맑아. 근데 지금 이 바영이 이 쿼드 관련해 가지고 그 첫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해요. 네, 지금 화상회담이지만 화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개국 정상회담을 화상으로 한다는 건데 그만큼 이제 쿼드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쿼드로 가장 많은 이득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국가가 어디다? 일본이라는 거죠. 예. 이 쿼드를 중점적으로 말하자면 자기가 마당사가 돼서 제가 나서서 막아보겠습니다 이러고 나서는 참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쿼드에 관련된 화상 회의를 지켜보면서 과연 그때 이제 바이든이 무슨 딴소리를 안 하고 정상적인 회담이 될지 이게 생중계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정말 그 물가에 내놓은 그 노인들 아니면 갑자기 치매 노인 집안에서 없어졌을 때 같은 사태가 생방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최근에 그러니까 민주당 그 낸시 펠로시하고 화상 통화했었잖아요. 네. 연습인 것 같아 이거 하려고. 해보려고. 이거 해보려고 연습을 시킨 건데 그때도 뻑이 났거든. 이번 화상회담에서는 뻑이 안 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가하고 모디 총리, 그다음에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세 사람이 상당히 사전에 단단히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자극하는 발언하지 마라. 뜬금없는 질문하지 말자. 뭐 이런 거 교육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진짜 코드 되나요? 참 좀 불안한데. 지금 코드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거 뭐 회담도 회담이지만 이 토니 브링컨 국무장관하고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 17일날 18일날 우리나라에 와요. 근데 이제 그 먼저 이틀 동안 일본에 들렸다 오는 거거든. 아니 항상 일본 들렀다 오잖아. 오는 길이잖아. 여기서 가는 길에 들릴 수도 있는데 오는 길에 들릴 수도 있는 거지 뭐. 아무튼 문제는 이렇게 이제 국방장관, 국무장관이 동시에 방문하는 케이스는 트럼프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건 그렇죠. 네. 오바마 때만 있었고 그때도 우리나라까지 둘 다 오는 케이스는 없었어요. 없었어. 근데 이번에 일본 들렸다가 얘네들이 둘이 와.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방장관하고 외교부 장관하고 만나갖고 뭔가 이제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뭔가 이제 일본 주도로 가는 어떤 새로운 압박이 있지 않을까. 뭐 전자권 문제를 보려도 지소미아 문제라든지 뭐 쿼드에 참여하는 문제 뭐 전반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안 좋아. 네. 느낌이 별로 좋지가 않아. 그냥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네. 아니 우리나라 왔다가 일본 가면 조금 느낌이 좋을 할 뻔도 근데 했는데. 인물들 자체가 우리나라의 호의적인 인물들이 아닌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안 되겠네. 이 일본 놈들을 손봐줘야겠네. 지금 이제 손보려면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송 작가가 얘기한 대로 12일, 13일 날 이것들 다- 대빵 뭔 일이 나가지고 큰일 나면. 걔들이 방문을 못 하게 돼서 우리한테 먼저 오게끔 되는 게 또 일종의 해결책이 될 수는 있죠. 네. 어떻게 될지 하늘이 어느 편일지. 아니 근데 저는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바이든이 돼도 괜찮다고 한 평론가들 뭐 그런 사람들 다 오히려 더 진짜 좋다 그랬어? 좋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그때 다들 바이든 그래.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딴 얘기를 나이브하게 짓거리더니 어떡할 거야? 요즘에 또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나와서는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어. 아무튼 일본이 로비력이 좀 맥히고 있다라고 지금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이 두 장관이 이 바이든을 미리 만나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지들만 오는 거야. 백악관에 가보질 않아 얘들이. 도대체 얘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냐? 라는 수전 라이스냐? 라는 부분에서 사실 이게 수전 라이스 어떤 관할이 돼버렸어 지금 얘네들 영역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왔다 가고 난 후에 한중 그다음에 한미 관계가 어떻게 재정립될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라 송작가 님이.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미연 관계에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데 영국 왕실. 예, 일단 그게 어저께 저희 특파원이 약간 언급을 해줬던 그 오프라 윈프리 관련한 메간 마클의 그 인터뷰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폭발력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 해리 왕자 부부하고 인터뷰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900만 불 받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1,700만 명이 조회를 네, 했더만. 1,710만 명이 실시간으로 봤대요. 그러니까 돈을 뽑았더만. 네, 뽑았죠. 뽑고 나갔네. 역시 시장이 크니까 100억 줘도 바로 뽑긴 뽑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메간 마클이 그 왕실한테 말하자면 약간 인종차별 당했다. 인종차별 당했다는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경호도 안 해주고 직위나 대우도 안 줄 거고 특히나 아이 피부색이 얼마나 검을지에 대해서 무료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 얘기를 이제 1,700만 명이 듣고 있는데 던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오프라 윈프리도 벙찐 거고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게 쇼 같아 나 리액션도 약간 쇼 같았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일이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서 마치 영국이 이 미국 이제 사실 미국 출신 흑인 배우잖아요. 사실 그 메간 마클이 그 왕세자보다 3살 연상이고 굉장히 유명한 탤런트 배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슈트라고 저 같은 천재 변호사와 뺀질뺀질한 어떤 그 변호사 둘이서 이렇게 하여튼 법정 드라마를 끌어가고 있는 시리즈예요. 지금도 굉장히 인기가 높은 시리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법무법인 사장으로 나와요. 나왔어요. 메간 마클이.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말하자면 배역을 따기 위해서 몸노비를 했다 그래갖고 좀 안 좋은 소문들이 많았거든. 하차시켜라 막 그런 얘기들이. 또 그런 얘기를 또. 아니 있었으니까 왜냐면 내가 드라마 광이니까 하는 얘기야. 나도 그 언니가 제일 배기 싫었거든 그 안에서. 저 뚱땡이 변호사보다 더 배기 싫었어. 근데 아무튼 이 메간 마클에 대한 소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둘이 결혼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결혼 만남이 정말 뭐랄까 좀 진지한 거였냐, 아니면 엮인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어찌 됐거나 결혼을 했고 어떤 왕실의 가족으로서 지위까지도 이제 일단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미국에 와갖고 터트려 버림으로 인해 갖고 지금 영국 외교부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악의적인 발언이다. 이 배우에 누가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게 관련해 갖고 근데 힐러리 클린턴이 끼어들어 가지고 거기에
지원 사격을 막 해주면서 이 미국 주류 사회 안에서도 그렇고 흑인 사회 안에서도 지금 영국하고의 관계를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이게 끌고 가고 있어요. 이게 오히려 파급력은 브렉시트보다 더 클 거란 얘기가 있을 정도야 지금. 아유, 그거는 아니죠. 왜냐면은 미국 측에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기에는 얘들이 가심령이라는 게 누가 봐도 너무 뻔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거를 이거를 아니 이거 저는 대중적으로 막 이슈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슈되고 막 난리치겠지. 근데 이거를 정치적인 딱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거나 뭐 이걸 가지고 야 그래서 영국 니들 어떡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네. 지금 여기에 등장한 힐러리 클린턴부터 오프라 윈프리를 비롯해갖고 얘들이 인종차별에 관련된 이슈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전반적인 그림이 지금 오바마가 그렸던 과거 행정부에서 했던 그 이른바 좌파 세력들의 본진이야 얘네들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오바마도 지금 영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을 키우기 위해서 실제로 CIA를 동원해가지고 브렉시트를 상황을 만들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이거를 봉합해갖고 어떻게 정리해가 된 상황이었고 지금 다시 이제 D10이라 그래갖고 영국 주도로 해갖고 이제 곧 국제 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상황에서 이걸 또다시 터트린 데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겠나라는 의심이 드는 거야. 왜냐면 등장 인물들이 너무 오바마 걔들 따까리들이란 얘기지. 저쪽에 말하면 극좌파들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걸 이슈화시키려고 해도 영국 쪽에서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고요. 이미 지금 영국 왕실 측에서는 이건 사적인 문제야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얘들도 직계를 건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뒷얘기와 관련해서 자기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부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피해갔단 말이죠. 그리고 해리 왕자도 나는 아버지가 내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고 뭐 그것 때문에 섭섭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치만 난 아버지에게 계속 연락을 할 거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들은 딱 그 수준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대중의 관심이 필요한데 미국에서 가장 지금 잘 먹히는 게 인종차별. 그 단어 하나 나오면 그리고 그건 메건 마클 입장에서는 가장 이용해 먹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진행자가 누구야? 흑인은 오프라 윈프리 아니야.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는 딱 그 수준인데 이걸 만약에 힐러리나 오바마까지 나서가지고 확대시킨다 그러면 저는 영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에 뭔 힘 있어? 일단 지금 힐러리가 언급한 건 맞는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하고 젠 샤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피해갔어요. 둘 다 이거는 뭐 사적으로. 정치적인 그게 아니고 사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한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이걸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 오프라 윈프리가 불을 붙인다 그러면 이건 너무 의도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까지 안 간다고. 그 다음에 영국과 미국 안에서 흑인 폭동 같은 사태들이 이어지면 어떡할 건데? 아니요. 지금 영국은 그럴 정신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영국인들의 마인드를 봐야 된다니까요. 지금 영국인들은 저 천박한 미국인들이 저거 또 가십 가지고 저 난리를 또 지랄 발광하네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에서 그쳤으면 좋겠는데 늘 한 단계를 더 보는 송 작가는 이게 또 하나의 일종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힐러리 클린턴이 언급했다는 거는 이제 사실이니까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생각. 그리고 애초에 이 메간 마클 부부가 영국에 있을 때도 해리 왕자와 같이 바이든 공개적인 그 선거 지지 뭐 이런 의사를 계속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 안시에서 경고도 받았거든. 왜 니네 부부가 바이든 뽑으라 그래. 엄밀히 말해서 문제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아가지고 인터뷰도 했었어. 해리 왕자랑 메간 마클이 바이든 뽑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해리 왕자가 뭐
잘못 생각한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러고 끝나긴 했는데 어찌 됐거나 공식적으로 선거 전에 이용당하기까지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찜찜한 구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호영님이 거예요. 영국서는 흑인 폭동 불가능이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영국은 철저한 계급제 사회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식의 어떤 폭동 그거 자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면 되고 영국은 유럽 중에서도 겉으로 봤을 때 가장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예요. 겉으로 봤을 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굉장히 좀 조심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미국과 절대 발을 같이 맞추지 않을 겁니다. 영국인들은 자기네가 유럽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정도고 자기네는 지금 그러니까 연방에 속해 있는 나라들, 뭐 미국은 물론 아닙니다만 어쨌든 영국이 본류가 돼서 영국인들이 건너가서 세운 건설한 국가들 있죠. 그런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자기네들은 본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국인 자체는 미국인들과 수준이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흑인 폭동도 일어나고 지금 혼혈 여자가 해리 왕실의 일원을 빼내가지고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영국인들이라면 굉장히 불쾌해하고 그렇죠. 있다는 딱딱딱 왜냐하면 걔들이 아니 21세기의 영국 왕실이 웬 말이야가 우리는 그게 그렇게 보이지만 걔들한테는 왕실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하다고요. 바로 그 점이에요. 지금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영국 안에서 왕실에 대한 일종의 반감 내지는 거기에 대한 반대 세력들의 출현을 만들기 위한 어떤 미국의 사전 포석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 개인적인 내피셜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앞으로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오늘 대나무 숲에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근데 뭐 이번 정부는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영국 정부 그런 걸 전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죠. 원하지 않는 거하고 정부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원하지 않는 건 좀 다른 방향일 수 있죠. 네, 어차피 대나무 숲은 송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본방이 아니라는 점을 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